안녕하세요. 두부 김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누굴 좀 만나러 왔어요. 김치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누굴까요? 아, 제가 예전에 과거에 좀 뵌 적이 있는 분이에요. 남자? 당연히 남자죠. 역시 남자 누구야? 좋아하거든요. 아, 이분은 제가 좀 젠틀신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젠틀신 신발인가요? 신발은 아니에요. 그럼 뭐, 왜 그렇게 젠틀신이 됐나요? 아, 그거는 이따가 끝난 뒤에 알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조져보려고요. 비대면 아줌마가 네. 신동아를 물어 뜯어보려고요, 오늘. 정치요? 네. 아, 머리가 아파요.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 그놈이 그놈이지, 이 새끼가 저 새끼고. 근데 지금 가까이 보니까 동네 아저씨 같아. 부적으로 예. 혜택이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받고 뭐 해결하고 그런 게 이렇게 몸에 와닿지가 않아서 항상 두부김치 두부김치하고 또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막걸리입니다. 왠지 그렇지. 한사발 하려고요. 소통과 참여 이것이 오, 정치다. 이렇게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멋지시다. 대박, 역시. 안녕하세요, 전 회장님. 어떻게 저희가 부케 좀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비대면 아줌마 후원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입금해 주시면 돼요. 부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젠틀신인데요. 사실은 제가 네.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네. 신동아가 운동화가 닳도록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서 뭐 상통하는 의미인 것 같아서 제가 쏙 마음에 듭니다. 네, 요새 그 부수적인 캐릭터가 유행이라서 저희가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 네. 저희가 오늘은 좀 정치 무식자긴 한데요. 관심 1도 없어요, 사실 정치에. 정치요? 아, 네. 머리가 아파요. 생각만 해도.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신년 특집, 뭐 100분 토론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근데 저희는 100분 토론은 아니고 10분 토론으로 한번 조져보려고요. 비대면 아줌마가 네. 신동아를 물어 뜯어보려고요, 오늘. 적당히 뺏기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네. 골치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 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정치 머리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그걸 쉽게 5글자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네, 5글자. 소통과 참여 이것이 정치다. 이렇게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멋지시다. 대박. 역시 말로 먹고 사시는 분이 맞으시네요. 그래서 정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대박.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것이 2005년이니까 제가 지금 정치한 지가 대략 15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호중 의원의 국회 입법보좌관을 끝내고 구리시 의원으로 8년간 구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하는 그런 시의원 했고요. 그래서 7대 구리시의 전반기 의장을 했습니다. 의장을 하는 동안에 구리시 의회를 열린 의회 만들기 위해서 의정 모니터단도 만들었고 구리시 본회의장을 늘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생중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정사무소 감사라든가 예선 심의를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왔고요. 또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 해주시길 바래요. 진짜 가까이서 진짜 열심히 발로 뛰셨네요. 또 가장 자신 있게 해보고 싶은 정책이 있으신가요? 해보고 싶은 정책이요? 네,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정책의 소통으로 통하시던데 대단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세요? 빨리 정책을 좀 까보세요. 네, 궁금해요. 저는 정치하는 이유가 네. 늘 누구나 저에게 당신은 왜 정치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대한민국 만들자. 또 지방자치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크기가
대한민국 미래의 크기이고 지방자치의 미래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고 맞아요. 교통 환경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또 좋은 직장이 많이 있어야 이 동네에 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맞아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든 포커스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풀려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모든 정치 일꾼들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해준다면 온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고요. 아까처럼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다 이런 얘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소위 정치꾼과 정치인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정치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많아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많아야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꿈보다는 저도 그쵸.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 싶고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꿈보다는 정말 꼭 그렇게 되시길 네. 바래요. 서민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까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SNS를 통한 소통이 가장 손쉽죠.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SNS는 자신의 업적이라든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자랑이죠? 하는, 예, 자랑. 맞습니다. 자랑질을 하는데 유리하긴 한데요. 재석죠? 네, 맞습니다. 도시 개발을 하는데 헐값 보상에 강제 철거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결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가서 왜 헐값 보상이라고 주장하시는지, 헐값 보상, 실제 헐값 보상이 맞는지, 또 강제로 철거를 당하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또 구조적으로 만약에 정말 헐값 보상이라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 아니면 감사원에 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시민의 억울한 점을 일일이 다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SNS는 나를 자랑질하는 그런 수단이지만 정말 직접 일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만나러 찾아다니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갈매지구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것이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입주를 하고 났는데 세탁실이 꽁꽁 얼었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가봤어요. 그러니까 세탁실 베란다가 완전히 빙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세탁기가 얼으니까 정말 생활하는 게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LH공사에서 도면 제출을 받아서 도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 그 수도 배관은 당연히 얼지 않도록 그 내부에 배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유독 그 아파트는 외벽에 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면 추워지면 외벽 배관에서 그 찬 기운이 들어오면서 세탁실에 결빙 현상이 생겼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LH공사에게 항의 방문하고 설계가 잘못된 점을 또 국토부에 알리고 해서 그 배관을 다시 바꿀 수는 없어서 외벽에 단열을 다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세탁실이 얼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직접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낮은 곳까지 정말 그게 소통이네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정치 이렇게 하면은 높고 먼 곳에만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저희는 뭐 선거철 되고 하면 뽑아만 놓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 혜택이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받고 뭐 해결하고 그런 게 이렇게 몸에 와닿지가 않아서 항상 늘 그렇거든요. A, B 다 똑같지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그놈이 그놈이지 이 새끼가 저 새끼고. 근데 지금 가까이 보니까 동네 아저씨 같아. 부담스럽진 않네요. 예, 동네 아저씨 맞습니다. 멋있으셔. 원래 젠틀하셔. 과거에도 그러셨어. 복잡하고 힘든 정치를 왜 이렇게 오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재밌으신가 봐요? 즐기시는 건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무언가 해결을 했을 때 느끼는 이 정치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이 저를 정치에 계속 묶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틀 씨는 성격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상하신가요? 예, 상당히 신중하다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별명이 애늙은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신중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무엇이 결정이 되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에서도 엄청 신중함이 느껴지네요. 감히 대들지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는 힘든데 네. 어떠신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의해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곧 백신과 치료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장려금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걸리는 국민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좀 빨리 속히 맞아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맞아요. 오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너무 절실해요. 그것과 함께 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맞아요. 함께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너무 하고 모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요. 네, 그 와중에도 저희 아줌마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두부김치하고 또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막걸리입니다. 왠지 두부김치 막걸리 사이에 제가 오늘 막걸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앞으로 시민 여러분, 서민 여러분들께 두부김치가 계시다면 저도 막걸리 같은 정치인 신동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어요. 두부김치. 한 사발 하려고요. 오늘 그 뭐지? 두부김치 삼자되면 참여 정치 꼭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 뵈가지고 되게 부담됐거든요. 근데 저도 완전 떨렸어요. 부담이 안 가네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성공하시면 저희 만나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홍보하러 올게요. 인터뷰 좀 또 부탁드려요. 예, 두부김치 두 분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두부김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뵙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더욱더 많이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좋아요 또 뭐죠? 좋아요하고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